예,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가가호호 흑차 만들기를 진행했던 김동익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경원대학교 한방장학부를 맡아서 운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공학과, 그다음에 건축, 안경, 환경학부 여러 학과를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했고,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발효의 특징과 발효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발효 물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발효 기술이 또는 발효 물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일상생활에서 접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청국장, 세 번째는 효소액, 매실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집에서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점인 발효의 정점인 물질이 비니거입니다. 비니거는 천연 발효 물질입니다. 천연 발효 물질이면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효의 특성 안에 안티에이징 신약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효를 호기성 발효, 현기성 발효, 그다음에 초산 발효를 거쳐서 세 번의 발효를 거쳐서 쉽게 말해가 노벨상을 세 번 수상했는 물질이 안티에이징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뭐냐면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에 대한 여러 가지 음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마련해가지고 늙지 않는 방법, 즉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재밌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 회사 Y마임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전에 차야라는 회사를 운영했고, 그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연과학 연구소도 하고 있고 발효 한방 소재 연구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안에 부설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티 에이징 물질들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급시키고 여러분들이 100세 이상의 인생들, 즐거운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Y마임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프로덕트, 물건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물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펑셔널, 기능적인 퍼멘테이션, 발효 물질들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all that 붙여가지고 이 기능적인 발효 생산물들에 대한 모든 것, all that 이런 이야기죠. all that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개발돼 놓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물질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쉽게 이론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발효 안에 저분자 물질이 흡수된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발효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효라고 생각하시면은 청국장이나 그 다음에 된장, 간장 이런 것도 포도주도 그렇고 치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어떤 원리들이 숨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발효, 저분자 물질의 흡수와 두 번째 발효의 장점,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발효의 특성과 천연 발효 식초, 안티에이징 물질인 이것의 응용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민들레 발효 커피가 있습니다. 이 발효 커피는 먹을수록 장이 튼튼해지고 먹을수록 위가 튼튼해지고 또한 먹을수록 멜라토닌 물질이 많이 분해되어서 즐겁고 건강한 커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카페인 프리얼리 이피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카페인에 대해서 우리 인체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 중에서 심장이 많이 뛴다든지 그 다음에 속이 안 좋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장부가 있고 조절이 안 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감신경과 자율신경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생략하고, 카페인을 먹었을 때 심장이 뛰거나 혹은 간이 독성을 물질을 해소하거나 대장은 대장 증후군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전부 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편하면은 이 장부들은 편안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럼 내가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고, 내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변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에 우려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럼 소화가 안 되면 밑에 턱 밑에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서 좋은 물질을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론 중에 하나가 공통된 이론 중에 하나가 발효라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발효의 맛. 우리가 이제 발효라는 부분들은 향미가 있어요. 맛과 냄새가 있는데 맛과 냄새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한 맛과 향을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단맛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발효했는 미생물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 발효 커피의 향미, 맛과 향과 로스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터리 카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있고 이 커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앞으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미생물이고 그 미생물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맛이냐 하고 이야기하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그 맛을 저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맛을 가지고 맛있게 로스팅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발효 한방차 드립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쭉 세상 살아오다 보면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집에 있는 생강이나 그다음에 팥뿌리,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뭐 대추 이런 것들 있으면 집에서 이제 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다 따리 가지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레시피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일명 저는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한방 티 테라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방 티 테라피를 개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발효를 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추출 방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도 있고 또 추출하는 핸드 드립도 있고 그다음에 브루잉 머신도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떤 추출 방법의 총체적인 어떤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드립백이 있습니다. 드립백.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드립백이 어떤 거라는 설명을 드리고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내려도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립백의 장점들에 대해서 추출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한 8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11가지 이상 개발해놨습니다. 개발해놨지만 특별하게 한 8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고 현재는 저희들 이제 총판이 생기고 우리 포항에서 오늘 이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릴 목적이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틀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코비드 19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역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우리가 코비드 19에서 예방주사 맞았지만 불안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방 발효차 드립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출에 대한 이론도 설명드리고 나머지 어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를 넘게 정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초콜릿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 초콜릿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효 초콜릿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초콜릿 자체는 발효가 되는 물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로스팅을 해가지고 맛있게 커피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콜릿을 로스팅 해가지고 그 로스팅했는 파우더, 초콜릿 파우더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효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국장을 곁들여 가지고 만들었고 청국장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효 초콜릿 안 사드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청국장을 드시는데 청국장이 내 몸에 어떻게 좋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좋은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정보들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가정에 있는 꿀입니다. 각 가정에 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그 꿀 안에 무엇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놈은 기능성이 됩니다. 발효 레몬을 흑레몬을 넣었을 때 레몬 꿀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티에이전트 물질이라 가지고 내추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과량의 비타민 C를 투여하는 방법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이나 유튜브 쪽에 찾아보시면은 메가도우즈라 그래가지고 과량을 투과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그게 적응이 되고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합성이 되는 비타민 C도 있고 천연으로 나온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합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연이 좋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설명은 김 교수가 다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기대해 보시고요. 두 번째, 꿀에다가
녹차를 넣게 되면은 발효 녹차 꿀이 됩니다. 왜 녹차를 갖다 꿀에 넣어가 먹느냐? 인삼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녹차가 그래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뭐 산삼을 구한다든지 정말 좋은 것들을 구하면은 이 꿀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많은 백화점도 있으지만 저는 대구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보니까 쌍계제다에서 이 꿀에다가 좋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기능성 꿀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발효했는 물질을 넣게 되면은 꿀도 발효니까 서로 간에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기능성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를 많이 하고 집에서 이제 태워 먹을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의는 발효와 발효의 장점 1시간, 발효의 특성, 그 다음에 비니거, 천연 발효 식초의 다른 점 1시간, 10분 10분, 그 다음에 민들레 발효 커피하고 발효 커피의 단맛 10분, 20분, 30분, 그 다음에 민들레 발효 커피 한방차 드립백 발효 요거까지 40분, 그 다음에 초콜릿, 발효 초콜릿과 발효 한방꿀을 전달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몸에 어떻게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런 이론들을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든지 혹은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 교수는 배웠는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 전공했습니다. 한의학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 합성했습니다. 세 가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째 시간에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컷. 꺼주세요. 어떤 거죠?